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상에서 자주 배변 실수를 할 때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음식 섭취량을 줄여준다. 낮에는 기저귀를 쥐어준다. 간이 변기를 침대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평소 배변 습관을 파악하여 변기를 대준다. 기저귀를 깔고 하의를 벗긴 후 덮어준다. 항상 덮어주고 벗기는 거죠? 배변을 실수한다고 음식을 줄이면 안 되겠어요. 기저귀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배변 실수를 할 때는 규칙적으로 배변 훈련을 해준다. 이게 답입니다. 변기를 대어준다 또는 배변 훈련을 해준다. 이런 답을 찾으셔야 돼요. 42번 대상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화장실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한다. 이거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맞죠? 열고 닫기 편하도록 이렇게 막대형으로 합니다. 이 동그랗게 하지 않아요. 화장실 표시는 입구 아래쪽에 한다? 아래쪽에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화장실 조명의 조도는 낮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항상 환하게 24시간 밝아야 되는 것은 화장실이라고 했습니다. 화장실 복도에 조형물을 둬 미간을 좋게 한다. 바닥에 뭘 두면 걸려서 넘어집니다. 화장실 갈 때 신고 벗기 쉽게 슬리퍼를 신긴다? 안정적인 신발이 좋죠. 넘어지지 않게요. 43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이동변기를 놓는다?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놓는다. 이거 아닌가요? 맞죠? 항상 건강한 쪽에다가 이동변기든 휠체어든 대어주고요.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의 높이보다 낮게 하는 게 아니라 같게 하라고 했어요.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앉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닿아야 안정적인 자세가 돼서 넘어지지 않는다. 이동변기는 하루에 3번 세척한다. 배설 즉시 그때그때 처치한다. 그때그때 처리한다. 44번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서 마사지하는 이유는 피부를 보호하고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욕창 예방을 위해서이다. 45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유치 도뇨관을 잠근 후 보행하게 한다? 소변주머니의 배출구를 열고 보행하게 한다? 유치 도뇨관을 새 것으로 교체한 후 보행하게 한다. 소변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소변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놓고 보행하게 한다. 정답 4번 아니에요? 그쵸? 소변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에 오도록 항상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 뭐라고요? 소변주머니라고 했습니다. 소변주머니요. 유치 도뇨관은 항상 열어놓는다. 또 소변주머니의 배출구는 닫아놔야겠죠. 유치 도뇨관 새 것으로 교체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하나가 꽂으면요 한 2주 써요. 소변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놓고 보행할 필요 없어요. 항상 들고 갑니다. 몸보다 아래에 놓는다. 유치 도뇨관 방광보다 낮게 아랫배보다 낮게 놓는다. 높게 놨을 때는 몸에 역류가 돼서 감염의 원인이 되니까요. 2-3시간마다 확인한다. 유치 도뇨관 꽂았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살피죠. 꼬여 있는지 눌려 있는지 꺾여 있는지 또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금기사항이 없다고 한다면요. 46번 휴대용 경사로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색상, 균형감, 디자인, 회사명, 청결성 뭐겠어요? 균형 감각이 있어야겠죠. 이 경사로 휠체어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데 이 경사로 자체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굴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균형감이 중요하다. 47번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에게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음식은 저지방 우유 괜찮죠? 제한해야 되는 음식이니까 먹이면 안 되는 거죠? 명란젓 아우 짜다. 고염이죠 고염. 버섯무침, 샐러리, 현미밥 다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명란젓. 짠 음식 안 좋다. 저염, 저지방 먹여야 되니까 고염, 고지방 음식은 제한해야겠어요. 48번 재료를 부드럽게 하여 노인에게 자주 사용되는 조리 방법은 1. 찜, 2. 무침, 3. 굽기, 4. 볶기, 4. 튀기기. 일단 튀기기, 볶기, 굽기는 좀 치워버린다. 무침은 양념이 많이 들어간다. 그냥 찌는 게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괜찮다. 계란찜, 갈비찜 괜찮죠? 49번 대상자의 옷을 보관할 때 한 가지 종류의 방충제를 사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2. 방충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3.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4. 냄새를 억제하기 위해서 5. 화학 변화를 일으켜 옷감이 변질되므로 정답 5번입니다. 여러 가지는 서로 그 방충제가 상충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씁니다. 옷감이 변질되므로 50번 야간 외출 시 대상자의 복장으로 바람직한 것은 환한 옷을 입어야겠죠? 그게 답입니다. 1. 단추가 많은 하의를 입힌다. 2. 장식이 많은 하의를 입힌다. 3. 몸에 꽉 끼는 옷을 입힌다. 4. 밝은 색의 겉옷을 입힌다. 5.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정답
4번이죠. 밝은 색의 겉옷을 입혀서 밤에도 잘 보여야지. 여러분 밤길 운전해보신 분 있어요? 진짜 안 보여요. 더군다나 까만 옷 입고 걸어가잖아요. 본인은 차들이 자기를 볼 거라고 생각하죠? 정말 시꺼매서 안 보입니다. 밝은 색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환경미원 그 청소해주시는 분들이 야광 막 조끼 입잖아요. 이런 거 입어도 잘 안 보이거든요. 51번 제가해서 청소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쓰레기가 많은 경우 빗자루로 쓸어낸다. 2. 화장실은 낮 시간에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3. 양변기는 철수세미로 닦는다. 4. 화장실은 습기가 많으므로 문을 닫아 놓는다. 5. 쓰레기통에 냄새가 나는 경우 락스를 뿌려둔다. 정답이요? 화장실은 낮 시간에 창문을 열어서 충분히 환기를 해서 건조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52번 대상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밤에는 거실과 화장실 조명을 끈다. 2. 장마철에는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 3. 화장실은 냉난방을 하지 않는다. 4. 환기 시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5. 겨울에는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는다. 정답 뭐죠? 직접 바람이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간접 환기를 해야 된다. 찬바람 직접 맞으면 감기 걸릴 거 아니에요. 그쵸? 환기가 쾌적한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에도 화장실 조명은 켜야 된다고 했어요. 화장실은 24시간 편의점처럼 항상 밝아야지 낙상이 없다. 장마철에는 가뜩이나 습도가 높은데 제습기를 이용하죠. 습도는 낮게 유지합니다. 불쾌지수가 높으니까요. 화장실은 냉난방을 하지 않는다. 수도가 얼어서 터질 수 있고 또 대상자가 화장실 갔다가 너무 갑자기 추워서 혈관이 수축되면은 또 위험하니까 냉난방을 하는 것이 좋다. 겨울에는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는다. 겨울에 공기 정말 쾌쾌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53번 대상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사소통의 자세는 뭘까요? 그대로 받아들인다, 수용하기입니다. 54번 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으로 옳은 것은 말로 하는 거죠. 언어적인 것은 1. 자세 2. 속삭임 3. 눈맞춤 4. 옷차림 5. 얼굴 표정. 말로 하는 거 뭐가 있죠? 속삭임. 속삭임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말로 하는 거다. 55번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난청, 어려울 난 들을 청이에요. 잘 안 들리는 대상자와 의사소통 어떻게 하죠? 아주 큰 목소리로 말한다. 말은 되풀이하지 않는다.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조절한다. 말할 때 어깨를 두드리지 않는다.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말한다. 정답,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말한다. 입모양을 이렇게 보고서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죠? 정면에서 또박또박하게 얘기를 합니다. 큰 목소리로 말하지 않아요. 고음보다는 차라리 저음이 잘 들린다는 거. 못 알아들으면 되풀이 해줘야겠죠. 반복해줘야겠죠. 보청기의 입력은 크게 조절해요. 입 크. 말할 때 어깨를 두드리지 않는다. 너무 못 알아들으면 어깨 살살 두드려도 된다. 16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복주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은 이거 뭐죠? 쿠션 아니에요. 지지하는 쿠션. 쿠션의 재질은 딱딱해야 한다. 커버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된다. 그쵸? 분리해서 세척할 수 있으면 좋겠죠. 맞네요. 지퍼는 잘 보이도록 노출되어 있으면은 살이 자꾸 닿아가지고 피부가 손상되겠죠? 감춰져 있어야 한다. 커버는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잘 되어야 한다. 소독할 수 있는 거 좋아요. 변색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된다.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이에요. 뭐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요. 이건 뭐냐? 그러면 쿠션 자세 변환 용구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커버는 분리해서 세척할 수 있어야 된다. 재질은 너무 딱딱하지 않아야 된다. 지퍼는 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감춰져 있어야 된다. 커버를 분리 세척 소독할 수 있고 변색되지 않아야 된다. 표면이 너무 미끄럽지 않아야 된다. 5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위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액체 비누보다 고체 비누를 사용하나요?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장갑을 끼고 처치한 후에는 씻지 않아도 된다.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가락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 세균머식을 막기 위해서 젖은 수건은 말려서 다시 사용한다. 4번이 가장 근접하죠? 2번은 왜 틀렸을까요?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 게 아니라 그냥 흐르는 물에다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아닙니까? 그쵸?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서 손톱 밑까지 씻는다. 요거 괜찮고요. 액체 비누가 더 좋아요. 일회용식 이렇게 눌러서 쓸 수 있으니까요.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는 것보다는 흐르는 물이 더 깨끗하다.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 젖은 수건은 말려서 다시 쓰는 게 아니라 빨아서 써야겠죠.
손 씻는 방법 여러분 요 6단계를 한번 해보세요.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손에서 떼국물이 나옵니다. 일단 물 좀 묻힌 다음에요. 액체 비누 거품을 냅니다. 손바닥을 마주보고 문질러요. 손바닥을 마주보고 문지르고요. 손등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깍지 끼고요. 두 손을 모아가지고 쓱쓱 싹싹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그리고 손톱 밑까지 닦아줍니다. 우리 손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곳은 손톱 밑이라고 해요. 58번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습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한다.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지그재그로 움직여 뺀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는다. 전기기구를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세척?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물을 뿌린다. 4번이 답이겠네요.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이게 뭐 세척이고 물로 하는 게 아니겠죠? 닦는 거겠죠?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전기를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콘센트에서 플러그 뺄 때는 똑바로 빼야지 손상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는 꽂지 않아요. 몰라죠?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일단 중단하고 확인을 합니다. 물 뿌리면 뭐 더 난리 나겠죠? 59번 재가 대상자에게 낙생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경은 경사가 만만한 출입로, 손잡이가 설치된 복도, LED 조명이 설치된 거실, 한쪽 의자가 놓인 현관, 낮에 암막 커튼이 쳐진 방. 요거 아닙니까? 캄캄하면요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높죠. 경사가 만만하니까 안 넘어져요. 손잡이가 설치됐으니까 좋죠. LED 조명 환해서 좋아요. 한쪽에 의자가 놓여있으니까 신발 신을 때 서서 꼬꾸라지지 않고 앉아서 신을 수 있으니까 낙상 발생 위험이 적다. 낮에 암막 커튼 쳐져 있으면은 대낮에도 넘어지겠네요. 60번 재가 대상자의 식기,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세척한 식기는 젖은 채로 포개어 보관한다.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는 식기부터 설거지한다. 그물 모양 수세미보다는 스펀지가 더 좋다. 유리 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는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냄새나는 밀폐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둔다. 5번이네요. 세척한 식기는 젖은 채로 포개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행주로 닦지 말라 그랬잖아요. 건조되도록 지그재그 어긋나게 엎어놓는다는 거.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는 거는 나중에 닦으라 그랬잖아요. 기름기가 적고 음식물이 덜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를 하고 맨 마지막에 후라이팬. 설거지하는 순서 일단 컵 놓고 수저 놓고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맨 마지막에 기름기 많은 후라이팬이라는 거. 위생적인 거는 스폰지형이에요? 그물형이에요? 그물형이다. 그물형이 물이 더 잘 빠져서 미생물이 덜 생긴다.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 부으면 깨집니다. 자체적으로 좀 식혀줘야지 찬물에 담그면 금이 가요. 61번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보조 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방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한다.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서 닦는다.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린다. 요거 아니에요? 그쵸? 양변기 물 때는 식초를 묻혀서 닦는다. 이게 뭐 물때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저 식초를 묻혀서 닦으려고 해도 이게 변기 안에 물도 있고 냄새도 나서 이게 청소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냥 유한락스가 더 낫지 않을까요? 겨울철에는 제습기가 아니라 여름철에는 제습기, 습기를 제거하는 게 자습기예요. 겨울철에는 건조하니까 가습기를 준다. 보조 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체 난방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또 방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하지 않고 항상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한다. 막 먼지 날리면서 청소하면은요 노인은 호흡기 면역 능력이 저하돼 있어서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은 방향제로 뭐 일시방편적으로 합니까? 우리 몸에서 냄새 나면 향수 뿌려요? 씻어야겠죠. 식초를 수세미에 살짝 묻혀서 닦아낸 후 물로 헹군다. 62번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지참한다? 신분증 있으면 되겠죠.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이거 뭐 나쁜 답 아니죠. 요양보호사가 판단하나요?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제공한다.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 하면 대상자에게 처리하게 한다.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주는 건 나쁘지 않고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가지고 은행 가나요? 신분증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필요한 돈을 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또 요양보호사 판단해서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죠.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에 시행한다. 업무 처리 결과가 불만족하다 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불만족해서 재요청할 때는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한다. 대상자의 업무를 대응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업무는 병행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63번. 제가 침해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현관 출입구는 투명한 유리로 설치한다. 대상자가 다니는 곳엔 작은 깔개를 둔다. 방에 큰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한다. 정답 2번 아닌가요?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왜요? 침해 대상자가 계단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굴러떨어집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 문을 달아놓으면은요 되돌아가잖아요. 특히 야간에 굴러떨어지지 않으니까 계단 이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둡니다. 밑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요. 침대는 벽에 붙여놔야 그 침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침대 아래에 두꺼운 요를 깔아서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덜 다치게 합니다. 현관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를 설치하면 거기에 부닥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림을 붙이던지 유리라고 써붙여서 유리라는 걸 알게 해야 되고요. 바닥에 뭔가 놓으면은요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코드, 양탄자, 깔개를 두지 않는다는 거. 방에 큰 거울을 두면 침해 대상자는 거울 망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울은 웬만하면 두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천으로 덮어놓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하며 반복적으로 물을 때 침해 반복 행동이죠. 반주 어떻게 해요? 주의를 환기합니다. 거짓말은 안 해요. 물을 때마다 며느리와 통화하게 한다. 방금 왔다 갔으니 기억해보라고 한다. 종용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오면 좋겠는지 되물어 본다. 여기가 집이니 며느리를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현실을 인지시켜주는 거 괜찮죠?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이게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이 진압력 장애가 많잖아요. 시간,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켜줘야 돼요. 지금 겨울이니까 도토리는 가을에 주우러 가요. 지금 12시니까 점심 먹어요.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자주 반복해줍니다. 65번. 침해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릇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양은 똑같이 조절해준다. 이게 답 아닌가요? 하루에 2끼만 제공한다. 반찬의 가짓수를 줄여서 제공한다. 매 식사 후에 소화제를 제공한다.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요겁니다. 너무 많이 먹으니까 뭔가 포만감만 주고 양은 적당하게 먹이는 거예요. 쓴맛이 나는 재료를 음식에 섞어 제공한다. 이게 뭐 입맛이 있어갖고 먹는 거겠습니까? 이게 잘 느끼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냥 폭식을 하는 거겠죠? 과식할 때는 그릇 크기를 조정해서 식사량을 조절한다. 음식 섭취 관련 치매 문제 행동. 밥을 먹었는데도 계속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전에 드셨네요? 하면서 밥그릇을 보여준다. 식사하고 달력에 동그라미 쳐서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정기적으로 식사를 거부하면은 보고해야겠어요. 66번. 의치를 사용하는 침해 대상자가 식사 중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1. 과식 2. 구토 3. 질식 4. 기침 5. 설사. 정답은요? 질식이죠. 의치가 틀립니다. 전체 틀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고리를 걸어가지고서 틀니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빠져서 기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침해 대상자가 본인의 의사표현을 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된다. 67번.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을 낮춘다. 2. 침대 바퀴의 잠금 장치를 풀어둔다. 3. 야간에 침대 난간을 내리고 취침하게 한다. 4.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조절한다. 5.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들을 정리한다. 정답은요? 옳은 것이잖아요.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들을 정리해야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겠죠? 바닥에는 뭔가 두지 않는다.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문턱을 없애야겠죠. 침대 바퀴 잠금 장치를 풀어놓으면 안 되죠. 잠궈야 되죠. 야간에 침대 난간은 올려줘야죠. 그래야 굴러떨어지지 않는다. 습도를 조절을 왜 바닥에 합니까? 바닥에 물이 있으면 무조건 낙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습도 조절은 가습기로 하세요. 68번. 노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낙상의 신체적인 위험 요인은 1. 시력저하 2. 높은 침대 높이 3. 경사가 급격한 복도 4. 미끄러운 바닥 5. 계단, 욕실의 어두운 조명. 낙상의 위험 요인에 다 해당이 되는데 신체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노인의 그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넘어진다 이거죠. 균형이 안 맞거나 눈이 잘 안 보여갖고 발을 헛디딜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신체적인 위험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이 되겠어요. 침대 높이가 높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이를 낮추거나 이 밑에다가 이불을 깔면 되겠죠. 경사가 급격한 복도도 안 좋아요. 미끄러운 바닥 안 좋죠. 어두우면 더 안 좋죠. 이런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낙상의 신체적인 위험 요인은 약을 많이 먹거나 어지럼증이 있거나 시력이 저하돼서 균형을 못 잡거나 발을 헛디뎠거나 이런 것들이 신체적인 요인이다. 69번 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재가 발생한 쪽의 창문을 연다. 2.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3. 큰 불은 소화기로 진압한다. 4. 연기가 많은 경우 바닥에 엎드려 기어서 이동한다. 5.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대피한다. 정답은요? 연기가 많다고 하면은 바닥에 엎드려서 기어서 이동한다. 이게 그냥 가장 근접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어. 어떻게 하죠? 비상벨 누르죠. 불이야 소리 지르죠. 그래서 사람들 다 대피하게 시키고요. 화재가 발생한 쪽 창문 열면은 문 여는 순간 불바다예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119 막 10분, 20분 오는 동안 화염 발생돼가지고 앞도 안 보이고 그냥 그 안에서 죽습니다. 빨리 탈출해야 돼요. 큰 불은 소화기로 진압한다. 작은 불일 때부터 진압을 해야겠죠. 엘리베이터 이용하면 바로 뚝 떨어져서 죽어요. 계단으로 가라.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한쪽 손만 잡고 한 방향으로 나간다. 70번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1.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둔다. 2. 난로 곁에는 세탁물을 널어놓는다. 3. 하나의 콘센트를 여러 개의 플러그에 꽂지 않는다. 4. 음식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성냥이나 라이터 등은 노인과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정답요? 난로 곁에 세탁물을 널어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다 맞는 말이죠. 소화기 장소 알아본다. 여러 개 플러그 꽂지 않는다. 요리할 때 주방 떠나지 않는다. 이런 화기 있는 것은 위험하게 두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다 맞는 거예요. 71번 대상자가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진 후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을 때 감전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콘센트에서 떼어낸다. 2. 사고 장소의 전원을 차단한다. 3. 대상자에게 찬물을 먹인다. 4. 젖은 손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다. 5. 옷이 달라붙어 있으면 떼어준다. 정답은요? 일단 전기가 통했어요. 전원을 차단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대상자 콘센트에서 떼어내려고 내가 손을 딱 닿는 순간 나도 전기 올라 죽어요. 이럴 때는 고무장갑 같은 거 전기가 안 통하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떼어내야 되는데 일단은 전원을 차단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태국인가요? 그 수영장에 놀러 갔는데 물에 들어가는 순간 지지지지지 감전돼가지고 죽었잖아요. 한국 사람. 전원을 차단해야지 이거 뭐 잡아당기려고 했는데도 전기 올라서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쵸?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을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72번 지진이 발생했어. 집안에서 취해야 할 행동 요령으로 옳은 것은 1. 욕조 안으로 들어가 머리를 숙이고 앉는다. 2. 침대 위에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는다. 3. 식탁 밑으로 들어가 식탁 다리를 잡고 웅크린다. 4. 부엌 찬장 밑으로 들어가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5. 휠체어 옆에서 손잡이를 꼭 잡고 기다린다. 정답은요? 지진이 발생했으면 위에 막 뭐가 떨어지잖아요. 식탁 밑으로 들어가서 식탁 다리 잡고 웅크려서 머리랑 몸을 보호한다입니다. 욕조 안 위험하지 않습니까? 누워있다가 온몸에 그냥 다 그 조각 떨어지잖아요. 그쵸? 지붕도 막 무너지는데요. 부엌 찬장은 너무 위험해요. 그쵸? 휠체어 옆에서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항상 이런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한다. 그리고 조금 멈췄다고 하면은 운동장 같이 이렇게 오픈된 공간으로 대피한다. 이런 것들이 답입니다. 73번 대상자의 의복과 신발을 선택할 때 옳은 것은 1. 저녁 외출 시에는 어두운 색의 옷이 좋다. 2. 노인의 체형보다 큰 디자인이어야 한다. 3. 움직이는 데 불편이 없고 과도한 장식은 피한다. 4. 신발은 굽이 낮고 폭이 좁은 것이 좋다. 5. 시원하게 쥐가 트인 슬리퍼가 좋다. 정답요? 움직이는 데 불편함 없고 과도한 장식을 피해야겠죠? 밝은 색이 좋아요. 밤에는 안 보이니까요. 체형보다 클 필요 없다. 신발은 굽이 낮고 폭이 좁은 게 아니라 꽉 조이지 않는 것이 좋다. 쥐 같은 슬리퍼 넘어질 수 있습니다. 74번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속옷은 2, 3일에 한 번 갈아입는 것이 좋다. 2.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옷은 즉시 세탁한다. 3. 낡은 의류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버린다. 4. 평소에 늘 입던 옷은 수납장 깊이 정리해준다.
5.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의류는 무조건 버린다. 정답이요.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옷은 즉시 세탁한다. 이게 맞는 답입니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혀야겠죠? 낡은 의류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대상자나 가족에게 물어보고 버려야 돼요. 항상 물어보고 버립니다. 평소에 늘 입던 옷은 깊이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정리해야겠죠. 넣고 빼기 좋은 곳.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의류는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소독, 세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버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물어보고 보고하고 버려야 돼요. 75번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삶을 때 뚜껑을 덮고 삶는다. 2. 피 묻은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3. 커피 얼룩이 묻은 스웨터는 삶아서 빤다. 4. 기름 얼룩은 벤젠으로 제거한다. 5. 옷이 푹 잠기도록 비눗물을 넣어 삶는다. 정답은요? 삶을 때 뚜껑을 덮고 삶습니다. 뚜껑을 덮어야 돼요.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세탁물이 공기층에 노출이 돼가지고 옷감이 상해요. 뚜껑은 덮고 삶는다. 피 묻은 옷은 어떻게 해요? 항상 찬물에 먼저 담가서 핏기를 제거하고 더운 물로 중성세제나 비누칠해서 닦는다. 그럼 왜 찬물에 닦냐? 이게 국가고시에 바로 나왔었죠? 왜? 혈액이 응고되면은 얼룩이 지니까 혈액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찬물로 닦는다. 이게 또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맨날 나와요. 피 묻은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거 아니죠? 무조건 찬물에 담가서 핏기를 빼고 더운 물로 거품 내서 닦는다입니다. 커피 얼룩이 묻은 스웨터를 삶아서 빨아요? 얼룩을 제거해야겠죠? 커피 얼룩, 커식주. 식초랑 주방세제 1:1로 섞어가지고서는 해야지 커피 얼룩이 제거된다. 기름 얼룩은 벤젠으로 제거한다. 옷이 푹 잠기도록 비눗물을 넣어서 삶는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76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시선은 한 곳을 응시한다.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이거 괜찮지 않나요? 그쵸? 말도 하고 바디랭귀지도 합니다. 시선은 정면을 마주 봅니다.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죠.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 서는 게 아니라 항상 눈높이를 맞춘다.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을 피하나요? 항상 대상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미소 짓거나 손잡기 괜찮죠. 대상자 뒤에서 천천히 다가가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쵸? 항상 앞에서 다가갑니다. 77번 하임리히법에 관한 설명. 목이 떡 걸렸어. 숨 못 쉬어. 이거 아닙니까?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등 두들기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30대 2로 한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올리게 한다. 음식물이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 음식물을 찾는다. 뭐예요? 뒤에서 끌어안고 쿡쿡쿡 올리는 거. 요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하임리히법이다 하면은 의식이 있다고 하면은요. 대상자 뒤에서 이 복부와 이 배꼽과 명치 중간을요. 후상봉으로 쿡쿡쿡 밀어 올립니다. 의식이 없으면요. 똑바로 뉘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같은 부위를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30대 2는 뭐예요? 심폐소생술이죠.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러 올리는 거. 이거는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하는 자세고요. 하임리히법은요. 의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뒤에서 쿡쿡쿡쿡, 의식이 없을 때는 똑바로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합니다. 고개를 옆으로 하면은 여러분 뭐 기억나셔야 되죠? 경련시. 경련시에는 고개를 옆으로 해요. 심폐소생술일 때는 고개를 똑바로 턱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고개를 옆으로가 아니죠. 78번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손을 베어서 출혈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 위로 올려야겠죠. 비눗물로 씻겨요? 마사지 해줘요? 지혈제 막 투약하면 안 되죠. 대야에 물을 받아 손을 담그면 피가 더 나죠. 장갑을 착용하고 거즈로 압박한다. 요거 틀린 방법 아닙니다. 장갑 착용, 거즈 압박 괜찮죠? 압박한다. 몸 위로 팔을 올려준다. 압박붕대 감는다. 이런 것들 다 답이에요.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고요. 멸근 겨즈를 이용해서 직접 압박한다. 좋은 답입니다. 그리고 붓지 않도록 액세서리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빼어준다. 그 정도가 되겠어요. 79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패드 붙이는 위치 뭐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요거 아닙니까? 요거 우리 안전벨트 조수석에서 요렇게 매잖아요. 그죠? 정답 2번입니다. 요거 국가고시 진짜 많이 나와요. 오른쪽 빗장뼈. 대상자에게 오른쪽이고 우리 눈에는 왼쪽이에요. 그리고 왼쪽 중간 겨드랑이 젖꼭지 아래 요겁니다. 80번 다음 중에서 제가 대상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한 경우는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이거 다 맞는 거잖아요. 그죠?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생각난 즉시에 복용한다.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최근약이죠, 최근약. 카심제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복용한다.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약 처방이 바뀌었을 때는 최신 처방약 먹이고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이게 맞죠? 약은 물과 함께 먹어야 돼요. 뭐 다른 거랑 먹으면은 약이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 철 좀 들어라의 C. 철분제는요, 비타민 C. 오렌지 주스를 함께 마십니다. 그래야 흡수가 잘 되니까요. 약 복용을 잊었을 때는 생각난 즉시 복용하고요. 또 그 다음 먹어야 될 시간에 더 가까우면은 그냥 점프해서 그 다음 시간에 먹습니다. 카심제는요, 위장장애를 줄이기 위해서 배부를 때 먹어요.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을 한다.